네, 보드 DAO 인플에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적용한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변수로 선언을 해서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스태틱을 선언하는 목적은 클래스 객체가 생성되기 전에도 이 변수가 메모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성자 호출 전에 이 변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이라고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보드 DAO 인플, 객체를 생성을 할 거니까. 그 다음이 뭐냐면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보드 DAO 인플. 이게 퍼블릭 생성자, 프라이빗 생성자죠.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클래스는 이 클래스에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호출할 수가 없어요. 호출할 수가 없으면 객체 생성 못하죠. 객체 생성 못하면 이런 퍼블릭 메서드는 호출하지 못해요. 이 메서드는 스태틱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객체가 있어야만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객체를 어떻게 생성을 해줄 거냐? 객체를 생성해 줄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퍼블릭으로 만드는 거죠. 대신에 이 퍼블릭 메서드는 스태틱으로 선언이 돼야 돼요. 생성자를 얘가 호출할 거니까. 그러니까 객체가 없어도 호출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얘를 스태틱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리턴 타입은 보드 DAO 인플이면 되고요. 왜냐하면 인스턴스를 리턴할 거여서. 인스턴스를 리턴하는 함수여서 보드 DAO 인플.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get instance. get터잖아요. 그죠? 멤버 변수가 있는데 멤버 변수의 get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만약에 인스턴스가 널인 경우에는 무엇을 하겠다? 생성자 호출하겠다. 생성자 메서드에서 생성자 호출하는 건 가능하니까. 같은 클래스에서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메서드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성자를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프라이빗의 의미가 나는 사용할 수 있다. 나만 사용할 수 있다. 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 리턴을 해주면 되죠. 생성된 인스턴스를 리턴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 어떤 클래스에서 get 인스턴스를 호출을 했어요. 첫 번째 호출이에요. 그 호출이. 그러면 인스턴스는 어떤 상태일까요? 널인 상태란 말이에요. 널인 상태니까 if가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생성자가 호출이 돼요.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여기에는 뭐 주소값 얼마라고 하는 주소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 주소값을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get instance를 또 다른 클래스에서 두 번째 호출이 됐어요. 두 번째로 호출이 된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이미 여기에는 뭐 골뱅이 얼마라고 하는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장되어 있는 상태니까 널이 아니겠죠. 널이 아니니까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바로 리턴할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생성자는 몇 번밖에 호출될 수가 없어요? 딱 한 번밖에는 호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그 싱글턴 디자인 패턴. 이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하더라도 오직 하나만 생성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하기 위한 코드고요. 우리는 데이터 소스를 커넥션 풀을 사용을 해야 돼요. 보드 DAO 인플이 하는 역할은 인플 객체는 커넥션 풀에서 무엇을 해요? 커넥션을 빌려서 여러 가지 SQL 쿼리를 실행해야 되는 게 이 클래스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커넥션을 빌려오기 위해서
필요한 객체가 뭐냐면 커넥션 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 java x.sql java x.sql ds 얘를 선언해 두고요. 얘를 선언해 두고 얘를 언제 생성할까? 생성하기에 가장 적당한 위치가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뭐예요?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그게 생성자잖아요. 이거 멤버 변수잖아요. 클래스의 멤버 변수잖아요. 그죠? 멤버 변수들은 보통 어디에서 그 초기화를 하냐면 생성자에서 보통 초기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 안에서 여기가 생성자니까 이 생성자 안에서 데이터 소스는 하고서 new가 아니죠. new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만든 게 데이터 source util get data sourc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스태틱 메소드예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그 메서드에서 우리는 지금 read라고 하는 메서드밖에 없지만 read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get connection 그 다음에 close connection 뭐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드 DAO 인풀이 가지고 있어야 될 멤버 변수 선언했고 이것도 멤버 변수인데 얘는 조금 다른 종류의 멤버 변수죠. 스태틱. 그러니까 객체랑 상관이 없는 생성되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될 스태틱 변수. 그러니까 사실 스태틱 변수는 클래스랑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성자의 역할은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는 거. 그리고 생성자가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생성자를 대신해서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해 줄 수 있는 퍼블릭이면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싱글턴 디자인 패턴을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SQL 쿼리들을 실행을 해야 되죠. 쿼리문이 있어야 돼요. 쿼리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할 쿼리문은 전부 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azure.persistent.board.dao.a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인터페이스였죠. 이 인터페이스에 보면 오전에 보드 DAO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보면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게 뭐가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나요? 없나요? 있나요? 얘 스태틱이에요? 아니에요? 스태틱이죠. 인터페이스에서 멤버 변수잖아요. 인터페이스에서 멤버 변수는 퍼블릭, 스태틱을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서 메서드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퍼블릭, 앱스트랙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쵸? 네.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멤버 변수는 퍼블릭이면서 스태틱이에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는 퍼블릭이면서 앱스트랙이에요. 앱스트랙 추상이 아닌 것들은 특별하게 다른 키워드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네들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생략을. 그러면 스태틱 변수를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SQL select all이라고 하는 이름을 임포트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보드 DAO 인풀에서 모든 스태틱 변수 이름을 임포트 하겠다는 얘기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SQL select all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을 임포트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기억나시죠? 네, 자, 이제 됐고요. SQL 문장은 여기 있고 싱글턴은 적용을 했고 생성자에서 데이터 소스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리턴해야 될 게 리스트, 보드를 리턴해야 되죠. 리턴 값을 그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리스트, 보드, 리스트라고만 할까요? 리스트라고 하고 new array 리스트 리턴하면 되죠. array 리스트. 그래서 여기서 리턴을 무엇을 하면 되냐면 리스트 이렇게 리턴하면 돼요. 리스트라고 생성자를 호출할 수는 없죠. 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할 수는 없어요? 리스트는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예요. 추상 메서드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 추상 메서드들을 구현하고 있는 클래스가 뭘까요? 어레이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다양성이에요. 타입을 부모 타입으로 선언하고 실제로 생성하는 거는 차일드 타입으로 생성을 하는 다양성 이용한 거고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선언할 때도 어레이 리스트, 여기도 어레이 리스트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어레이 리스트는 준비가 됐고요. 준비가 됐고 얘가 언제 호출되는지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 처음 하는 거여서 메서드들의 호출 순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문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문을 여기는 보드 DAO 인플이에요. 보드 DAO 인플에서 read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이죠. 프린트문을 넣어두면 얘가 어떤 순서로 호출이 되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를 만들었고 자,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얘는 리턴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커넥션을 내줘야 돼요. 커넥션 java.sql 커넥션 변수 선언 따로 하는 이유는 저기 트라이 캐치로 묶으라고 하는 게 그 나올 게 예상이 돼서 미리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커넥션을 맺을게요. 커넥션을 지금부터는 데이터 소스에서 get 커넥션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 일단은 트라이 캐치로 먼저 묶을게요. 트라이 캐치. 그 전까지는 여기서 어떻게 했었냐면 이런 코드들이 있었을 거예요. 커넥션은 드라이버 매니저 get 커넥션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URL과 유저와 패스워드 뭐 이런 거를 직접 줬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작업이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매번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웹서버예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예요. 그리고 여기 DB가 있어요. DB가 있고 아까 이런 코드 드라이버 매니저에서 대커넥션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코드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작업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커넥션을 맺겠다. 이 작업인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실행할 때마다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웹서버가 실행 중에 이런 작업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빈번하게. 뭐 수백 번, 수천 번, 수억 번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루만 하더라도. 유튜브 같으면 전 세계 사용자가 수십억 명일 테고 수억 명일 테고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이나 셀렉트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어떻게 하겠다? 미리 몇 개만 가지고 오겠다. 뭐 100개면 100개,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미리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데이터 소스인 거죠. 그게 데이터 소스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소스에서 빌려오겠다라고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자바 시간에 했었던 이 코드는 뭐냐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이게 데이터베이스 서버죠.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실제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서 접속하겠다라고 했었던 거, 이런 작업을 했었던 거고, 우리 웹서버에서는 미리 커넥션들이 미리 30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아까 web.xml을 보면 context.xml인가요? 네. context.xml을 보면 20개였었군요. 20개를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커넥션 최대 20개까지를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 데이터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빌려오겠다라고 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 작업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자바 시간에 했었던 코드들이랑 똑같아요. 이제 커넥션이 있으니까 셀렉트 문장 만들고 그 다음에 실행시키고 리절트 셋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클로즈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자, 이제 커넥션을 빌려왔으니까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해요. prepared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PSTMT는 커넥션으로부터 만드는 거예요. 커넥션으로부터 prepare statement. 여기에다가 SQL 문장 이거를 넣어주는 거죠. 얘가 자동으로 보이죠. SQL select all 이라고 하는 게 이클립스에서 힌트로 보이죠. 그게 왜 힌트로 보이냐면 우리가 위에서 뭘 했으니까. 이거 임포트 했으니까. import static edge web persistent board DAO 전부. 여기서 스태틱 변수들을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SQL 문장을 작성을 한 거예요. 이 SQL 문장은 비어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채워 넣어야 될 게 없죠. select all from 여기가 보드 이름이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채울 게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완성되어져 있는 그런 SQL 문장이죠. 완성되어져 있는 SQL 문장이고 혹시나 몰라서 여기에서 출력 한번 해볼게요. sysout 하고서 SQL select a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어떤 SQL 문장을 우리가 실행시키려고 하는 건지 나중에 실제로 여러분들 웹 서비스를 하실 때는 이런 쓸데없는 코드들은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주석 처리하셔야 됩니다. SQL 문장이 작성이 됐으면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되죠. 실행할 때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result set이 나와요. java.sql. result set은 prepared statement.execute query의 결과가 result set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문장을 데이터베이스로 SQL 문장을 전송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리턴 받은 거죠. select all이라고 하는 SQL 문장을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커넥션이 맺어졌으니까 데이터베이스로 전송을 해서 execute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result set으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코드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데이터 소스 커넥션 풀에서 커넥션을 가져온다. 커넥션에서 SQL 문장을 만들어주고 그 만들어진 SQL 문장을 실행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잊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파이널리에서 할 게 있어요. 뭘 할 게 있냐면 데이터 소스 util sum close 이것 때문에 메서드를 만들었던 거예요. 커넥션 prepared statement result set을 닫아주는 코드. 이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리절트 셋을 클로즈 해야 되겠죠. prepared statement를 클로즈 해야 되겠죠. 커넥션을 클로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될 거예요, 앞으로. select에서도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sert에서도 이거 해야 되고 update, delete에서도 끝났으면은 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close라고 하는 걸 만들어 둔 거예요. 이 역순으로 커넥션,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순서대로 만들어졌으면 클로즈 할 때는 반대로 리절트 셋, 스테이트먼트, 커넥션 순서로 클로즈 하도록 메서드를 만들어 둔 거죠, 미리. 자, 이거는 그냥 트라이 캐치로 묶어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트라이 캐치로 묶어만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고요. 지금 여기 그 uninitialized value라고 하는 게 나오죠.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익셉션 발생했을 때 왜 그랬는지 이유 보고서 그걸 해결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됐고요. 이런 구조가 됐고 이제 남은 거는 뭐가 남았냐면 리절트 셋이 남았어요. 리절트 셋. 얘를 처리를 해야 돼요. 자, 리절트 셋은 여러분들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인서트 명령 내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테이블 SQL 디벨로퍼에서 그 인서트 문장을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테이블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테이블. 리절트 셋에서는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rs.next를 호출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기억나세요? 얘가 뭐냐면 리절트 셋은 제일 처음에 리절트 셋이 만들어졌을 때 그 리절트 셋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검색된 결과의 첫 번째 로우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result.next라고 하는 의미는 이 첫 번째 행에 있는 레코드를 리턴하면서 가리키는 테이블에서 가리키고 있는 위치를 어떻게 해라? 그 다음 위치로 변경해라 라고 하는 게 next의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원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 원소 이 리절트 셋에서 리절트 셋은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절트 셋에서 리턴 받은 테이블에서 그 다음 원소가 있으면 true, 그 다음 원소가 없으면 false. 그게 rx.next예요. 여기서는 그 첫 번째 만약에 행이 있다면 첫 번째 행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true를 리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int bno를 찾을 수가 있어요. result set.get int를 할 수가 있고요. int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컬럼 이름들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상수로 다 정해 놓지 않았나요? 컬럼 이름 어제
테이블의 이름과 컬럼의 이름과 이런 것들을 상수로 다 정의를 했었죠. 무슨 테이블에 있었을까요? 도메인 패키지에 있었을 거예요. import static as 도메인 패키지에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슨 클래스죠? 보드 클래스. 보드 클래스에 엔트리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이 밑에 점 찍으니까 어떤 것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나오잖아요. 컬럼, 어태치, 컬럼, 비에노, 컬럼, 컨텐트, 컬럼. 테이블 이름하고 컬럼 이름도 쭉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스태틱 변수들을 다 인풋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컬럼, 비에노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은 문자열이겠죠. 타이틀. result set get string. 여기에 컬럼 타이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컨텐트가 있겠죠. 컨텐트 스트링. 컨텐트. result set get string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컬럼 타이틀 요거를 타이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컬럼 컨텐트가 있겠죠. 컨텐트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뭐였나요? 작성자 유저 아이디였나요? 유저 아이디도 스트링이죠. get string 컬럼 유저 아이디 요거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유저 아이디 다음에 작성 시간인가요? 작성 시간은 날짜 타입이죠. java.util java.util.dat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이게 뭘 썼냐면 reg date 등록 시간 result.get date 컬럼 reg date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조회수는 int겠네요. view count rs.get int 컬럼 view count 그 다음에 reply count 댓글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rs.getInt 컬럼 reply count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아마 attachment가 있었던 것 같아요. attachment rs.getString attachment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테이블에 있는 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작업이 뭐냐면 SQL 문장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SQL 문장을 실행을 시켰고 그게 리절트 셋인데 리절트 셋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자, 리절트 셋은 테이블의 첫 번째 행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true를 리턴해줘요. true를 리턴하면서 커서를 아래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행을 읽기 위해서 커서를 일단 옮겨주는 게 그게 rs next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것들은 이 리절트 셋 지금 첫 번째 행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첫 번째 행에서 비에노 값을 읽어오겠다. 타이틀 컬럼 비에노 타이틀 컨텐트 유저 아이디 레그데이트 각 컬럼의 값들을 쭉 읽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가리키는 곳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그 다음에도 데이터가 있으면 또 얘가 true를 리턴을 할 거예요. true를 리턴하니까 여기서 밑으로 쭉 이런 똑같은 작업들을 할 거고요. 똑같은 작업을 하고 나면 가리키고 있는 위치가 어디로 바뀌냐면 여기로 요 끝에 부분으로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죠. next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도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 true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면 그때는 false가 됩니다. false. 이게 result set이 동작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커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서 방식.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에 이렇게 행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처음에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가 객체가 result set이 첫 번째 위치를 가리키고 있다가 그 next를 호출하면 그 다음 위치로 변경이 되고 또 next를 호출하면 그 다음 위치로 변경이 되고 또 next를 호출하면 그 다음 위치로 변경이 되고 또 next를 호출하면 그 다음 위치. 그 다음에 next를 호출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없으니까 여기에서 false를 리턴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next를 호출할 때까지는 true를 리턴하는 건데 next 여기서는 true를 리턴해 주는데 여기서 next가 호출이 되면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니까 false가 리턴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result set이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쭉 다 긁어왔으면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new.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었죠. DNO 입력하고 타이틀 입력하고 컨텐트 입력하고 유저 ID 입력하고 reg date 입력하고 view count 입력하고 reply count 입력하고 attachment 입력하는 view 여기서는 CNT라고 했죠. 제가 변수 이름은 CNT reply CNT attachment attachment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변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수 이름 때문에 이런 녀석을 만들었죠. 이런 생성자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생성한 이유는 뭐예요? 생성한 이유는 어디에다가 list.add 하려고. 무엇을? 보드.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얘가 한 일은 뭐냐면 그 result set에 레코드가 있으면 행이 있으면 행에서 각 레코드에서 각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읽어온다. 값들을 BNO 컬럼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타이틀 컬럼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컨텐트 컬럼에 있는 값을 읽어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 각 컬럼에 있는 값들을 읽어왔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 보드 객체를 생성할 수 있다. 보드 객체를 생성을 했으면 무엇을 하겠다? 어레이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이게 셀렉트에서 하는 일이죠. 이게 완성이 됐으면 얘를 리턴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리턴만 해주면. 이제 우리는 이 DAO 인프를 호출할 수 있는 녀석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 select라고 이 rea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들어 주시면
되셨죠? 되셨죠? 프린트문 하나만 더 넣고요.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까 get connection이 언제 호출될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우리가 이걸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죠? 테스트를 못 해봤기 때문에 언제 얘를 해보냐면 아마 이쯤 이 try보다는 뭐 여기 들어오자마자 프린트문 하나 넣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data source util get data source 메서드가 호출됐다. 이렇게 하나만 넣어보고요. 언제 호출이 됐는지 여기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 소스를 리턴하잖아요. 요거 만들어서 리턴하잖아요. 여기서 리턴을 하는데 리턴하기 전에 여기서도 프린트문 하나만 넣어볼게요. 여기에서 데이터 소스 주소값만이라도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데이터 소스를 제대로 찾은 게 맞는지 이따가 테스트 해보면서 저런 프린트문들이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확인이 되면 나중에 저거는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아직 코드를 만들긴 했는데 한 번도 테스트를 못 해봐서 좀 답답하죠. 네. 어디서 오타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근데 코드 보시면 어때요? 우리 자바 시간에 했던 거 약간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제? 네, 커넥션 가져오고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만들고 이그제큐트 하고 리절트 셋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기억나죠? 뭐 기억 안 나면 앞으로 기억나게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신호 출력부터 할 겁니다.
같이 모르. 이기 씨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안 믿어하는 정도만 물어보고. 물어보. 어느 정도